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했다고요? 아무리 연을 끊었다지만 돌아가셨는데 연락 한 통도 없나. 참,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오빠라는 그 두 인간도 참 너무하네. 10여 년 전 저는 가부장적이고 아들만 위하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대학 보내주세요. 기집애가 대학은 무슨 얌전히 집에서 살림 살면서 오빠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시집이나 가라. 싫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말대꾸 하노. 버르장머리 없이. 죽은 네 엄마 대신 네가 집안 살림 보살펴야지. 공부는 무슨.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엄마 구박하고 사업한답시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고 엄마 속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내 탓이가 네 엄마가 못난 탓이지. 자기 건강관리도 안 하고 병나서 죽는 걸 내 탓을 하고 앉아있노.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 잘 됐네.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말 안 들을 겁니다. 연 끊고 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야, 니 어디 가노? 우리 배고픈데 밥 안 차리고. 저기 어디서 째려보고 가노, 버릇없게. 놔둬라. 연 끊고 집 나간단다. 예? 이제 동생 없다고 생각해라. 집안이 좀 특이한 집안이네요. 요번에 로이어군에 있는 건물 팔 생각이다. 그 상가요? 그래. 동진이 네 하는 사업 좀 더 확장하고 싶다며. 예, 그렇죠. 건물 매각하면 너희 둘이한테 조금씩 분할해 줄게. 사내가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마르면 안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현이 니도. 예, 아버지. 예, 안 그래도 돈 좀 필요했는데 이 먼저 손 벌리기 전에 딱 얘기하시네. 또 투자한답시고 다 까먹지 말고 잘 좀 해라. 아, 그나저나 이 희윤이는 이 깜깜무소식이네. 이 5년이 넘었는데 걔도 독하다, 독해. 걔 이야기는 왜 또 꺼내노? 잘 됐지 뭐. 그래야 니하고 내하고만 아버지 재산 나눠 가질까 아이가? 그건 그렇지.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이 끔찍히 아끼는 아들들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양도했던 겁니다. 에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아이고, 그러게. 참, 그 아버지 재산 정리해봤나? 정리할 게 뭐 있노? 살아생전에 다 나눠주고 가셨는데. 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밀렸던데 그것도 상속된다는데 금액이 꽤 크네. 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상속 포기하면 되지 뭐. 어차피 살아생전에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채무만 남았다 아이가. 그래. 그럼 되겠다. 그러자. 네? 어디시라고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요? 착고하신 김만중 씨로부터 상속된 양도소득세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상속이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1년 전에 사망 신고하셨고 상속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집하고 연 끊어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고요. 양도소득세 납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고 아버지가 1년 전에 죽었다고? 연락도 안 하고 진짜 지독한 인간들이네. 그나저나 내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째야 되노? 희윤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영욱 변호사님, 이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윤 씨 참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김희윤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김동진 씨와 김동영 씨에게 편법적으로 증여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도 이제 상속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라고 하셨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세위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상속받을 재산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다면 김희윤 씨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잠시만요. 이 변호사님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김희윤 씨는 지금 받은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도 내라는 게 없거든요. 네.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 끝났네요. 종결합시다. 네, 사무장님 말씀처럼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희윤 씨가 김동진, 김동영 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받는다면 그 범위를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과세당국이 김만중 씨가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파악한다면 그 증여 행위를 사회 행위로서 취소하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증여가 취소된다면 김만중 씨가 두 아들에게 준 재산은 증여된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이 됩니다. 이때 두 아들이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을 잃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의지되는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 되니까 김동진, 김동영 씨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빠인 김동진, 김동영 씨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김희윤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김희윤 씨는 유류분의 범위를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 상속 재산이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김희윤 씨는 유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도 남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보다 크고 그 안에서 유류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남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 즉 김희윤 씨에게 남는 것이 있을지 여부가 김동진, 김동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위반법 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문의 의미는 과세당국이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라라고 하면은 그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당국이 김희윤 씨에게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하라라고 하면은 김희윤 씨는 유류분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되는 그 양도소득세가 연대 보증 채무 같은 거네요. 각자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각자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유류분이 있어도 그냥 다 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희윤 씨는 김동진, 김동영 씨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그들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도 저도 싫다, 그냥 상속 포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깔끔할 것 같은데 김만중 씨가 지금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 개시의 사실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네. 즉 상속 개시 사실이란 김만중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인데요. 김희윤 씨는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만중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아직 3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희윤 씨는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상속 포기를 하면 유류분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정 승인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희윤 씨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 승인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김희윤 씨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고 보고 한정 승인이 안 된다라고 보더라도 김희윤 씨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김희윤 씨가 김동진, 김동영 두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시에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증여를 했는지 상관없이 이제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아, 1년. 예,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동진, 김동영 씨가 상속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공동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진, 김동영 씨는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진, 김동영 씨가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와 1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김만중 씨와 김동진, 김동영 씨가 유류분 권리자인 김희윤 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그 증여액이 유류분에게 산정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분쟁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김영민 변호사님. 최근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자신이 계좌로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계좌에서 매도대금을 수백 번에 나눠서 조금씩 인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국세청은 자녀들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하고 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수억 원을 징수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탈세의 대가는 큽니다.